안녕하십니까, 류현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 뭐냐? 2024년 4분기. 벌써 4분기가 됐습니다. 이제 2024년도 끝이에요. 가격대별 게이밍 노트북 베스트 5입니다. 최근 제 영상 중에서 이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매번 추천하는 노트북이 다르다 보니까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맨날 뭐 최고래. 그게 이유가 있는 게요. 그 시점마다 최고의 가격을 가진 노트북들을 추천하는 거다 보니까 매번 달라집니다. 그래도 이제 좀 고민이 많이 되시니까 50만원대부터 100만원 후반까지 평균 가격대별로 베스트 게이밍 노트북 5가지 골라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산이 나왔다, 나의 맥시멈 예산은 이 정도인데? 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노트북 고민 없이 질러줄 수 있겠죠? 그럼 어떤 노트북들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노버 2024 아이디프트 슬림 3입니다. 가격 539,000원. CPU 라이젠 5 74306, SSD 56기가, 램 16기가, GPU 라데온 내장 그래픽, 무게 1.7kg, 윈도우는 포함되지 않은 모델입니다. 슬림 3는요 출시가가 무려 9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쿠팡에서 무려 40만원대 살 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문서 작업, 인터넷 서핑, 동영상 시청, 캐주얼 게임까지 잘 되는 가성비 노트북을 찾는다면 이 슬림 3 진짜 강추드리는데요. 슬림 3가 리뷰머신 채널을 통해서 판매된 노트북 순위에서 항상 1위 아니면 2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진짜 인기가 장난 아닌데요. 슬림 3는 약간 동네 후라이드 치킨 맛집 요런 느낌이에요. 남들은 뭐 뿌링크리니 허니 콤버니 새로운 메뉴 내면서 막 경쟁할 때 우린 묵묵히 후라이드만 팔아. 사장님한테 치킨 한 마리 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맛을 드릴까요가 아니라 치킨 한 마리 주세요. 그러면 묵묵히 배달 안 하고 척척척척 여기 있어요. 요런 느낌? 처음 보는 사람들은 모르죠. 사장님 이렇게 투박하셔? 불친절한 것 같은데? 근데 딱 집에 가져와서 치킨 봉투 딱 열고 냄새를 맡는 순간 이거 좀 다른데? 자, 그리고 이거 한 입 딱 베어무는 순간 적당한 두께의 튀김옷과 육즙이 가득 찬 닭고기에서 짭짜름한 맛. 삼박자가 완벽합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 사람들은 다른 데 안 가고 무조건 여기서 먹는데 심지어 가격까지 다른 치킨 브랜드의 반가. 이제는 입소문이 나버려서 네이버 지도에 맛집 등록되고 인스타에서 꼭 가봐야 할 치킨집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먹으러 갔더니 재료 소진이 되어 일찍 문 닫는 일이 생기곤 하죠. 마치 슬림3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준수한 성능으로 엑셀, 워드, PPT 같은 문서 작업과 인터넷 서핑, 카톡, 기타 등등등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아무 문제 없이 잘 됩니다. 롤, 피파 이런 캐주얼 게임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화면도 15.6인치로 큼직해서 넷플릭스, 유튜브, 인간 같은 동영상 시청 용도로 쓰기에도 좋습니다. 진짜 성능, 디스플레이 크기, 가격 이 3박자가 고루고루 잘 맞다 보니까 부모님, 직장인, 학생 그 누구나 쓰기 좋다 보니 압도적인 사랑을 받고 비교적 쿠팡에 재고가 넉넉히 들어오는 편이긴 하나 가격 변동이 엄청 자주 있습니다. 아시죠? 쿠팡은 이 재고에 따라서 할인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저도 계속 눈여겨보다가 겨우 싸게 팔 때 구매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들어갔었을 때 한 40만원대 판매되고 있다. 빨리 줍줍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재고 얼마 안 남은 치킨일 겁니다. 다른 사람들 체크하기 전에 내가 먹어야겠죠? HP 2024 빅터스 15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929,000원, CPU 라이젠 5 8645HS, SSD 62기가, 램 16기가, GPU RTX 4050, 무게 2.29kg, 윈도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모델이에요. 일반적으로 게이밍 노트북들은 사무용 노트북에 비하면 훨씬 더 비싸죠? 당연히 이것저것 들어가는 게 많다 보니까요. 그리고 그런 평균가를 매겼을 때 보통은 100만원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성능 CPU가 들어가야 되고요. 일반 사무용 노트북엔 들어가지 않는 GPU도 들어가야 되고요. 팬은 사무용 노트북에도 게이밍 노트북에도 들어가지만 훨씬 더 큰 게 들어가야 합니다. 열을 잘 식혀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플러스 돼요. 약간 요아정 같죠? 기본은 싼데 조금씩 추가다 보면 가격이 막 엄청 올라가 버리는 그런 게이밍 노트북이 100만원 이하다. 그럼 오케이 뭔지 알겠어. 성능 CPU 옛날 거 썼구나. 램 8기가 넣어줬구나. 화면 밝기 너 250니트구나.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양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규칙을 깨버린 게 빅터스 15인치입니다. 분명히 저렴한 가격 100만원 이하 가격임에도 불구하고요. 라이젠 5 HS 고성능 CPU, RTX 4050 그리고 램 16기가를 딱 넣어줬습니다. 저거 뭐야? 다 넣어준 거잖아. 이 덕분에요. 우리나라 PC방 게임 점유율 탑 10에 있는 게임들 모두 다 상호 프로브로 즐길 수 있고요. 펠월드 같은 스팀 게임 이건 어렵겠지 하면서 플레이 해봤는데 와 상상 이상으로 너무 잘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줄일 게 뭐가 있을까? 오케이 너 화면 밝기 떨어지는구나. 그렇지, 빅터스 예전 모델 그랬잖아. 300니트입니다. 안 떨어져요. 물론 엄청난 고사양 400니트, 500니트 이런 거에 비하면 아쉽지만요. 300니트 그냥 평범한 밝기를 가지고 있어요. 뭐 하나 빼지 않았다는 겁니다. 덕분에 답답함 없이 게임 가능하고요. 144Hz 고주사율이 지원돼서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 같은 FPS 게임 하기에도 굉장히 쾌적하다는 거. 실제 제 플레이 영상인데 괜히 100만원대 고트가 아니죠. 정말 잘 되죠. 그리고 제가 제일 감동받은 건 사실 따로 있습니다. 뭐냐? 바로 소음과 발열이에요. 흡입력이 좋은 엄청나게 높은 청소기를 산다? 그럼 당연히 소음이
성능이 동반되고요. 엄청나게 고출력, 엄청나게 좋은 엔진이 탑재된 자동차를 산다? 그럼 엄청난 소음, 배기음은 당연하고 휘발유도 엄청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적당한 선에서 성능과 소음 등을 타협해서 제품을 고르곤 하는데요. 이 빅터스, 그러면 게이밍 노트북이니까 성능이 좋다? 아, 그러면 소음은 어쩔 수 없어 라고 가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이 친구는요 신기합니다. 성능이 좋은데 소음이 없지 왜? 키보드에 따뜻한 느낌이 없지 왜? 이건 뭐지? 이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는 굉장히 다양한 노트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요, 가끔가다 댓글로 혹시 이 노트북 가성비 좋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리뷰해주세요 라고 하는 구독자분의 요청이 있어서 오케이 이거 마침 쓸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번 이거 촬영해서 리뷰해봐야겠다 하고 게임 플레이 해보는데, 야, 이게 가성비, 그러니까 진짜로 가격 대비 성능은 좋은데 이게 발열은 포기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결국에는 이걸 리뷰할 수 없었던 그런 제품이 있었습니다. 무작정 드립다 성능만 높여놓고 소음 그런 건 모르겠고 발열 그런 건 모르겠고 너네가 원하는 건 성능이잖아, 그리고 가격 낮춰달라며 사가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은요 사용자가 불만족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빅터스 진짜 신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지? 풀 성능 모드로 패럴월드 고사양 게임 돌려봐도요 이게 막 그런 항공 모터 소음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조용하고 쾌적하게 게임이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랜저가 승차감이 좋다? 당연히 그래야지. 제네시스, 그런 고급 브랜드가 아닌 일반 평범한 브랜드산 가장 좋은 기함이니까 그래야지. 근데 내가 산 건 분명 아반떼인데 왜 그랜저급 승차감이 나오는 거지? 왜 이렇게 좋은 거지? 자꾸 쓰면 쓸수록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소음 모드로 한번 세팅해봐서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소음이 원래 작은데 이걸 거의 없애버린 모드로 간다는 거죠. 그럼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러닝을 할 거예요. 숨이 계속 가빠지죠? 근데 마스크를 썼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막 열이 나고 엄청 힘들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야 되는데 신기합니다. 게이밍 퍼포먼스 줄어들지 않아요. 발열 거의 없습니다. 소음 거의 없어요. 게임 잘 돼. 이게 뭐지?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게 바로 이 빅터스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분명 더 좋은 노트북, 분명 더 비싼 노트북, 화면 더 좋고 40, 60, 70 들어간 노트북들 다 써봤지만 야, 이게 가격 대비 너무 만족스러운데? 라고 하면서 자꾸만 돌아보게 되고 자꾸만 손이 간 노트북이 바로 이 빅터스 15였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진짜 많은 분들이 이런 평을 해주고 계세요. 역시나 잘 만들어진 노트북은 뭐가 달라도 다르죠. 2023 빅터스 16.1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169,000원, CPU 인텔 i5 13500HX, SSD 512GB, 램 16GB, GPU RTX 4060, 무게 2.35kg짜리 모델이에요. 역시 신상은요 줄 서서 사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살 때, 팔이 날릴 때 사는 맛이 제대로 된 맛이죠. 심지어요 작년 신상을 올해 말에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오히려 좋아. 아니 왜? 대체 왜? 아마 저처럼 노트북을 좀 가성비 좋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게이밍 노트북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뭘까요? 역시나 그래픽카드겠죠. 살펴보면요 2023년 모델과 2024년 모델 이름은 바뀌었고요. 당연히 2024가 신상이긴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간 건 똑같은 세대의 4000번대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이패드 미니가 무려 3년 만에 갑자기 출시가 됐더라고요. 아이패드 미니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미 쓰고 있는 입장에서 야, 새로운 게 나왔다고? 어디 보자 했는데 이게 뭐야? 칩셋만 최신 것도 아니고 심지어 작년 거 넣어주고요. 나머지 부품은 거의 3년 전 부품을 그대로 활용한 수준이라서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어요. 야, 그 창고에 있는 거 남은 거 그 조합해서 가져와 봐라. 칩셋은 요번 거는 좀 그렇고 예전 거 한번 넣어주고, 딱 요런 느낌이랄까? 재활용 느낌? 빅터스 2024년형은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요 가장 중요한 그래픽 카드는 똑같은데 가격이 30만원 더 비쌉니다. 가격이라도 싸면 몰라. 아무리 신상이 좋다고 해도요 신상 느낌적인 느낌만 주는데 30만원만? 이건 좀 별로죠. 2024 신상 노트북에 물론 최신 CPU가 들어가긴 합니다. 이건 아이패드 미니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성능 차이를 비교해보면 고작 5% 차이? 이게 솔직히 일상적으로 체감이 될까라고 한다면 솔직히 아니죠. 자동차처럼 페이스리프트가 되어서 얼굴이 좀 바뀌었다, 디스플레이가 좀 달라졌다 라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롤, 로아, 디아4, 퍼디 같은 고사양 게임들 돌리려고 굳이 최신 2024 버전을 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빅터스 16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16인치 큰 화면 덕분에 몰입감을 한층 더 올려주고요. 배틀그라운드, 발로란트 같은 FPS 게임 할 때 정말 중요한 거 뭐죠? 맞습니다. 주사율 165Hz, 정말 부드러운 고주사율을 지원하다 보니까 만족도 보세요. 90% 이상이 최고라고 하죠. 실제로 써보면 야, 빅터스가 이 가격 이런 만족도? 하면서 분명 100만원이면 꽤나 큰 돈이긴 하지만 오히려 내가 너무 싸게 산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만족감을 준다는 거죠. 역대급 할인가에 성능, 디스플레이까지 다 갖췄다. 이게 괜히 100만원대 가성비 넘버원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다만 2023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지금 2024년 10월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할인 더 있을까요? 없겠죠. 오히려 이제 품절이 되면 일시 품절이 아니라 영구 품절 됩니다. 마지막 남은 기회일 수 있으니 빨리 줍줍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23 오멘 16인치입니다. 가격 152만 9천원, CPU 인텔 i5 3500HX, SSD 112GB, 램 32GB, GPU RTX 4060, TGP 무려 140W짜리 모델이에요. 오멘은 뭐랄까 차로 치면 제네시스 같은 느낌입니다. 만약 동창에 이걸 타고 나갔어, 이런 소리 아닌가? 안 타봐서 몰라요. 어쨌든 시동 딱 끄고 내려, 딱 식당 앞에 되는데 담배 피우고 있던 친구들이 제네시스? 하면서 막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죠. 야 이 새끼야, 너 이 돈이면 벤츠 사지, 아우디 사지, 이러면서 모두들 막 디스하는 것 같지만 사실 속으로는 부럽네, 저 자식 성공했네 하는 그런 성공의 아이콘 아닙니까? 오멘을 쓴다고 성공했다? 이건 아니지만요, 오멘을 쓴다? 이 녀석 너 게임만 하려고 노트북 쓰는 건 아니구나. 왜 그러냐면요, 게임트북으로 쓰기엔 정말 차고 넘치는 수준의 고스펙, 고퀄리티, 고품질 디스플레이가 다 들어간 그런 모델이거든요. 일단 외관부터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 좀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MSI 쓰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MSI를 쓴다고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지만 MSI가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성 있잖아요. 그런 그 디자인, 아이콘, 뭔가 게임 덕후 전용 모델 같은 느낌이 나죠. 게임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런데 오멘은 어때요? 아유 비즈니스맨? 개발자? 혹은 프로덕션 디렉터? 뭐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성능도 장난 아닙니다. 게임트북계 제네시스답게 엔진, 아니죠 그래픽카드가 RTX 4060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래픽카드의 성능은 TGP, 토탈 그래픽스 파워, 그러니까 이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전력량으로 계산하는데요.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 전력량을 내가 많이 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만큼 GPU를 빡세게 돌릴 수 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럼 이 와트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다 라고 보면 되는데요. 정확한 표현 아닙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애매하게 70W, 100W 아니죠. 모든 성능을 100%, 120% 발휘할 수 있는 140W 풀 TGP로 넣어줬어요. 그리고 램 용량도 다른 노트북들의 거의 2배, 32GB 들어가서 권장 사양을 확인하고 게임을 해야 된다? 최저 옵션으로 맞춰야 된다? 필요 없어요. 사펑, 퍼디, 패럴드 일단 다운받으면 뭐든지 고사양으로 즐겨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른 노트북들보다 기본 2배 더 디테일한 QHD 해상도에 240Hz 초고주 사양까지 들어갔다 보니까 화면의 선명한 부드러움이 남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오멘 이꼴 제네시스 느낌이라 했잖아요. 야, 이 돈이면 외제차 사지 라고 하지만 굳이 국산차 제네시스 사시는 분들은 어떤 의도로 그걸 사는 걸까요? 물론 저도 제네시스 안 타서 모릅니다. 혹시 타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왜 사셨는지. 벤츠 살 수 있잖아 그 돈이면. 제가 뭐 대충 알아보니까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외제차 살 수 있어, 그런 능력 있지만 서비스와 정비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편리함. 야, 나도 걔네가 좋은 건 알아. 외제차 벤츠 마크, 아우디 마크 좋은 거 알아. 하지만 수리 맡기고 이런 거 귀찮잖아. 그리고 수리를 맡기더라도 그냥 뭐 현대, 기아차, 일반 차량들이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편하게 전용 라운지를 만들어 놨다든지 이런 특별한 서비스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멘은 HP잖아요. HP가 쿠팡이랑 협업을 해서 대기업끼리 만났습니다. 그 덕분에 픽업부터 수리 그리고 배송 모두 내가 어디 뭐 방문하고 이럴 필요 없어. 그냥 쿠팡맨이 알아서 해줍니다. 모르셨어요? 진짜 편합니다.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윈도우까지 기본으로 설치해주다 보니까 뭐 드라이버 세팅, 정품 등록 이런 귀찮은 일 자체가 나한테는 있다 없다? MSI 2023 알파 17 라이젠 9 4070 버전입니다. 가격 183만 9천원, CPU 라이젠 9 7945HX, SSD 1TB. 넉넉하다. 램 16GB, GPU RTX 4070, 무게 2.8kg짜리 모델입니다. 와, 장난 아니죠? 노트북에 두뇌를 할 수 있는 CPU부터 라이젠 5 아닙니다. 7? 아니에요. 9. 그것도 CPU 끝이 HX로 끝나는 초고 성능 CPU가 들어가서요.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CPU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이라 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가 4070이다. 라이젠 9과 4070의 조합, 그럼 게임 끝입니다. 쉽게 말해서 집에서 라면 한 그릇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백종원님, 안성재 심사위원님 하면서 라면을 만들어준다. 아니, 라면 그 이상의 집밥을 쫙 진수성찬 차려준다는 거죠. 이분들만 있으면 저 이거 먹고 싶은데요? 오늘은 이런 스타일 먹고 싶은데요? 바로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배그를 하든 사펑을 하든 뭘 하든 어떤 고사양 스팀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왜? 뭐든지 풀옵션으로 즐겨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게임을 그냥 즐기는 것도 아닙니다. 17.3인치 광활하게 큰 화면에 맥북과 동일한 DCI-P3 색전율을 가진 이 모니터로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 맥북과 동일한 DCI-P3? 뭔지 모르겠는데, 야, 맥북? 그게 뭔데? 맥북 그거 다 허세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을까 말씀드리는데요. 이 디자이너들이 맥북 쓰는 이유 있잖아요. 뭐 보통 뭐 허세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야 진짜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진짜 허세는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야. 왜 그러냐면 색감, 색전율 이런 것들이 클라이언트랑 내 의견이 맞지 않아.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바가 있어야 되거든요. 싸워야 되거든. 제 모니터는 진짜 찐 모니터예요. 진짜 실제 색깔과 동일한 색깔이에요. 보셨죠? 너 모니터가 잘못된 거예요 라고 이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높은 색전율을 가진 맥북을 쓸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과 동일한 디스플레이 가지고 있다. 근데 맥북 어때요? 우리 이렇게 좋은 노트북이야 하면서 비싸게 팔잖아요. 맥북 에어, 프로도 아니고 에어만 봐도 보세요. 230만원?
얘는 맥북 에어보다 싼데 그래픽 카드도 들어있어서 게임도 잘 되고 색전율도 동일하고 가성비 미쳤죠.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1초에 240개 이미지를 빠르게 재생하는 240Hz 초고주사율까지. 허세라는 건요, 오히려 돈이 조금 있는데 내가 더 있어 보이려고 막 하는 게 허세지. 이렇게 알파 17 같은 애초에 다 갖춘 친구들은 굳이 자랑을 하지 않아요. 색전율 굳이 우린 평범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진짜 부자들은 티를 안 내는 것처럼. 물론 이렇게 뛰어난 성능과 고화질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휴대성은 조금 아쉽긴 해요. 좀 무겁긴 합니다. 하지만 성능 걱정 1도 없고 디스플레이도 엄청나게 만족스럽고 이런 다 갖춘 고성능 노트북을 찾는 분들께는 진짜 이만큼 만족스러운 선택지가 또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요, 연말이 되고 할인이 막 추가되다 보니까 노트북들이 재고가 막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2023 제품 같은 경우엔 진짜 할인이 많이 들어갔어요. 왜? 지금 2024년이고 이제 곧 있으면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재고가 싹 빠지고 새로 추가된 재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격이 자주 변동되는데요, 고정 댓글에 제가 적어둔 그 가격, 이게 어떻게 보면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싸면 당연히 바로 구매하면 좋고요, 이거보다 10만원 이상 비싸다? 조금만 기다려봤다가 다시 재고가 들어와서 할인이 들어갔을 때 구매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 MSI 2023 제품 같은 경우엔 이런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요 50만원대부터 100만원 후반까지 가격대별 베스트 게이밍 노트북을 알아봤는데요, 그동안 어떤 걸 살지 고민되셨던 분이라면 오늘 나온 영상 안에서 골라주면 되겠죠. 왜? 이게 2024년 4분기 진짜 마지막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제품으로 골라온 거거든요. 추가로요, 게이밍 노트북들은 일반 사무용 노트북에 비해서 훨씬 가격 변동이 심합니다.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거의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금액보다 가격이 한 10만원 이상 차이 난다? 그럼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니면 제 커뮤니티 탭 하루에 한두 번씩만 오셔서 확인해주시면 현 시점 가장 좋은 게임 노트북, 가장 가성비 좋은 사무용 노트북 이런 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